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말에 악성 림프종을 판정받은 뒤에 6월 초에 조직검사를 통해서 그레이존 림포마, 회색지대 림프종이라는 악성 림프종 2기를 판정받았었고 6월부터 6차까지의 항암을 마치고 현재 관해 판정을 받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항암 부작용과 항암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이 항암이라는 게 몸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들을 죽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암세포 말고도 빠르게 자라는 모든 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모근과 같은 세포들이 공격을 받게 되고 따라서 탈모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부작용에는 탈모, 변비, 손끝 저림,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 근육통, 울렁거림, 속쓰림, 소화불량, 피부 발진, 저혈압, 가슴 답답함 등의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이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항암제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의 정도와 나타나는지의 여부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우선 탈모는 저와 같은 항암제를 쓰는 분들 대부분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머리가 미리 빠질 것에 대비해서 머리를 잘라야겠다 하시면 의사분과 미리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탈모는 2차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 속눈썹, 콧털, 솜털, 발가락에 있는 털까지 정말 모든 종류의 털이 다 빠졌고 완전히 다 빠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털들이 빠졌습니다. 이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 후에 머리카락의 색, 굵기, 질감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항암 1차 때부터 5차 때까지 변비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정말 심할 때에는 제가 항암을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계속해서 약을 맞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퇴원할 때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6차 때는 또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항암 1차, 2차 때에는 손끝 저림이 나타나서 손이 굉장히 저릿저릿하고 손끝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이 항암으로 인해서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제가 항암을 3주 간격으로 했는데 항암을 시작한 3, 4일 때부터 쭉 급격히 떨어지다가 한 항암 2주 후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체력이.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동이라던가 놀러 간다던가 하는 활동은 항암 후 2주 후 정도부터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한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대상포진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구강염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가글과 양치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항암 후에 목 뒤에 근육통이 나타났었는데 이 근육통의 정도가 저는 약간 3, 4시간 정도의 시험을 봤을 때 근육통? 토익이라던가 수능이라던가 이러한 중요한 시험을 볼 때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목 뒤에 근육통이 오거든요, 저는. 근데 그 정도의 근육통과 비슷한 근육통이 왔던 것 같아요.
심하신 분들은 목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 목 뒤에 사람을 이고 다니는 것 같은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울렁거림,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의 증상은 진토제, 소화제, 위보호제 등의 약을 통해서 조절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피부 발진이 항암 1차 후에 나타났었고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도 나타났어서 항암제와 함께 생리식염수를 투입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자주 호소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심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항암 중 혹은 항암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염을 굉장히 주의하여야 하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해요. 그리고 이 항암제로 인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면역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항암 기간 동안에 상처가 나게 되면 이 피를 응고시키는 혈소판이라는 세포가 감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혈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기간 동안에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여야 하고 또한 손 씻기, 마스크 쓰고 다니기, 가글하기, 날 음식 먹지 않기 등을 잘 지켜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 수족관, 화분, 생화 등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변비가 생긴다면 관장 저약 등의 처치가 아닌 먹는 약으로 조절받는 것이 맞고 치과 치료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38도 이상의 열이 발생한다면 바로 응급실로 이동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열이 나는 형태로 몸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항암하고 일주일 뒤쯤에 바로 산부인과 외래를 서울로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몸이 굉장히 무리를 해서 바로 열이 나서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운동도 무리하게 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중에 운동을 할 시에는 피로감이 느껴졌을 때 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암 중에는 들어온 항암제가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민간요법의 대표적인 예는 인삼, 홍삼, 인진쑥,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버섯, 이 버섯들의 달인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동충하초, 느릅나무즙, 고로쇠나무즙, 녹즙, 한약, AHCC, 키토산, 민들레, 뿌리 달인 물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몸에 좋대 하는 음식들은 안 먹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항암 중간에 나타났던 부작용들은 다음 외래에 교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적어놓는 것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